어느새 그로진. 안녕하세요, 차명혁입니다. 어젯밤에 서울 지역에 첫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첫눈처럼 와야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뭡니까?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제가 이 드라마를 조금 쌀쌀한 바람이 불 즈음에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죠. 언제까지? 첫눈이 불어올 때까지. 첫눈처럼 와야 되거든요. 대구, 경북, 부산 지역에 사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에 눈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가 몇 부작이느냐? 20부작입니다. 와, 길다. 20부작을 제가 한 번에 요약을 해보려고 해요. 와우. 근데 이 드라마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나 봐요. 저도 어렸을 때 나왔던 드라마라서 제가 좀 그런가요, 지금? 제가 뭐 꾸며봤어요. 네, 아웃핏에 대해서 얘기해봤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무역이 되어봤고 네. 저희가 소금체가 되어봤거든요. 요즘 스타일로다가 귀엽지요? 오케이. 근데 이 드라마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관계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0부작이기 때문에 뭔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소지섭이 연기한 무혁이 있고 임수정이 연기한 은채가 있어요. 수영 남자친구 정경호. 정경호가 연기했던 채윤이 있고 그리고 비라도 내린다면 모두 그거닐까. 서지영이 연기한 민주, 강민주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엮여 있느냐. 일단 윤희와 은채는 어디서부터 연결돼 있냐면 엄마 아빠부터 연결돼 있어요. 채윤의 엄마 오드리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정말로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오드리 캐릭터가 있고 배우예요. 그래서 윤희도 가수거든요. 은채 아빠가 오드리의 매니저였어. 매니저. 그랬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살아요. 윤희와 은채는. 대신 은채는 윤희네의 지하방에 새들어 삽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알았고 지금도 은채와 윤희는 은채가 윤희의 코드를 봐주고 있어요. 무혁이랑 은채는 어쨌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랑하게 되고요. 지금 윤희는 민주라는 아이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은채랑 민주는 친구 사이고요. 은채는 윤희를 짝사랑합니다. 일단은. 근데 그걸 숨기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 드라마의 시작이 어떤 장면으로 나오느냐? 다큐멘터리로 시작돼요. 뭐냐면 해외로 입양아들의 인터뷰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가서 찍었는데 전부 다 막 욕을 해. 막 왜 날 버렸냐 이런 식으로 욕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다릅니다. 바로 무혁인데요. 난 우리 엄마 원망 안 하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떤 임금 뭐 사정이 있었겠지. 뭐 오죽했으면 지속으로 난 새끼를 버렸겠느냐. 그래서 뭐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우유도 못 사 먹일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만이라도 부잣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버린 걸 수도 있지 않느냐.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불쌍한 엄마 만나서 옷도 사주고 갈비도 사주고 이쁜 집도 사주고 그럴 거다. 엄마 5년만 기다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5년 후 무혁이가 어떻게 자랐느냐. 개쓰레기로 자랐습니다. 아시안 관광객들을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러고 접근한 다음에 돈이랑 가진 거 다 뺏은 다음에 내버리고 자기 일당들이랑 나누고 그러니까 개쓰레기로 자랐어요. 양아치. 근데 이 양아치에게도 순정은 있습니다. 이 양아치가 오랫동안 5년 동안 같이 산 지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의 돈을 털어가지고 와이프 선물 사러 간다고 그 순정을 바치러 이제 샵에 가요. 옆에서 막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지영이야. 지영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난 거예요. 나 너 사랑해 차무혁. 나도 너 사랑해. 근데 나는 제임스의 돈이 더 좋다? 이러면서 늙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려 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지영이도. 5년을 사귀었는데. 네. 얘도 참 대단한 게 내 결혼식 꼭 와줄 거지? 이래가지고 집에다가 무슨 양복도 못 입고 난리가 났어. 그런 식인 거예요. 같은 시각 은채랑 민주가 친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본인이 말하길 자기는 날라리 양아치라고 말해요. 온갖 남자들을 다 만나고 다닌 거야. 막 양다리, 3개다리, 4개다리. 그래서 얘는 맨날 스캔들이 나거든요, 민주는. 근데 맨날 그걸 보고 지 혼자 힘들어요. 채윤이는 얘가 3년 동안 짝사랑 중이거든. 근데 얘는 민주는 윤희 마음을 절대 안 받아줘. 아는데? 절대 마음을 안 받아줘. 근데 아무나 다 만나거든요? 근데 얘 마음만 안 받아주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얘 은채가 윤희를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처음에는 조금의 양심은 있었어. 이런 상황에서 호주로 둘이 CF를 찍으러 떠납니다. 지금 호주에 누가 있죠? 무혁이가 있잖아. 그래서 나 옛날에 왜 은채랑 무혁이가 호주에서 만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CF를 찍으니까 은채가 같이 따라한 거예요. 코디네이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애니콜 CF를 찍거든요. 진짜? 가로걷는. 그러니까 그 당대 최고 톱스타라는 설정이 이효리, 에릭, 보아 이런 사람들만 찍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탑스타였다 이거야. 탑 가수, 탑 배우.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이 호주로 와가지고 막 서로 연인임을 연기하면서 하는데 그 사이에서 마음이 필랑말랑
말짱해 마음이. 그걸 이제 은채는 뒤에서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평생을 다 바쳐서 좋아했던 윤희와 내 사랑하는 친구 민주 다 같이 왔잖아요. 네네. 다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 새끼가 민주한테만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다음날에. 그럼 얘는 뭐해요? 아무것도 없는 타지에서 씁쓸한 마음에 걔 혼자 이제 그냥 나 먼저 그냥 갈래 이러고 짐을 챙겨서 나온 거예요. 짐을 챙겨서 나왔는데 호주에는 양아치들이 있잖아요. 아, 느낌이 온다. 무역이 팸한테 털린 거예요. 아. 이제 어떻게 그래서 막 바닥에서 이렇게 막 흑흑흑 울고 있어요. 그 장면 알죠? 이렇게 흑흑 울고 있는 거를 무역이가 발견해서 둘이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스토리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 은채 이제 같은 한국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은채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러고 둘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놀거든요. 술도 사줘. 근데 무역이가 그 술집에 은채를 팔아넘겨요. 돈을 받고. 팔아넘겼는데 집에 돌아가려다 보니까 계속 걔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가가지고 둘이 막 도망 다녀. 뭐 설정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위기를 본인이 져놓고 어쨌든 구원도 본인이 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본인도 이제 한국인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은채가 그것도 길바닥에서 잠든 사이에 은채의 짐을 찾아주고, 왜냐면 무역의 친구들이 은채 짐을 털었으니까 짐을 다 찾아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 기집애야. 이게 무슨 일침이죠? 본인도 대단히 잘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찾아주고 은채는 다행히도 집에 돌아가요. 근데 그 사이에 동안 얘네들은 사랑을 키웠다. 근데 일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한국으로 왔는데 무역이한테 일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갔잖아요. 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 결혼식에서 무역이는 머리에 총을 맞게 돼요. 왜냐하면 이 지영이가 시집간 늙은 남자가 마피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노리고 있던 다른 마피아 한 명 있었어. 근데 걔가 이제 지영이랑 그 남자한테 총을 겨누자마자 무역이가 지영이를 살리려고 자기가 거기 뛰어들어서 지영이 대신 총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두 발을 맞았는데 하나는 뺐는데 하나는 뭐 머리에 숨골 가까이 박혀가지고 뺄 수가 없대요. 너무 열려서. 그렇게 해서 시한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건 몰랐어. 제거가 불가능하다. 뇌조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격이 괴팍하게 바뀔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지영이가 돈을 싸들고 무역이한테 너 한국으로 가라 그래요. 내가 너 돈은 죽을 때까지 써도 남을 정도로 달러로 채워놨으니까 너 제발 한국으로 가. 제이슨이 너 죽일지도 몰라. 왜냐면 그렇잖아요. 내가 결혼한 여자한테 자꾸 찝쩍거리는 남자인 거잖아요, 무역이는. 그래서 결국은 무역이가 한국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한국에 모이게 됐죠. 지영이 빼고. 그래서 오자마자 무역이가 한 일은 아침마당에 나가요. 어머. 엄마를 찾겠다고. 하나의 단서가 있다면 자기 목에 어렸을 때부터 버려질 때부터 목에 반지 하나가 걸려 있었거든요. 반지.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안에 영원히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날 찾아와라. 이래서 아침마당에 나갔던 거죠. 그랬는데 이 아침마당 영상을 보고 있던 두 명이 딱 놀랍니다. 누가 놀라느냐? 갈치라는 꼬마가 자기 엄마 목에 걸려있던 반지랑 똑같아서 그거를 보고 아침마당에 연락을 합니다. 우리 엄마 끼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리고 누가 하나가 놀라느냐? 오드리의 매니저, 은채 아빠죠. 이 사람이 놀랍니다. 왜 놀랐는지는 점점 밝혀지게 되겠죠? 근데 서경이는 이제 무역이랑 똑같이 27살이고 갈치는 초딩이거든요? 근데 왜 초딩이 연락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서경이가 보육원에서 어렸을 때 5살 때 엄마 찾으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 6세 지능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이 둘이 의지를 하고 사는데 나는 내가 쌍둥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쌍둥이 누나거든요? 난 나한테 형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쌍둥이를 냅다 찾은 거야. 그리고 봤더니 반지가 영원히 그 누나 갖고 있는 건 한 개. 영원히 한 개였어요. 그거 목에 둘이 달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서경이와 갈치가 살고 있는 집에 무역이가 갑니다. 갔더니 그 집에 이제 이 둘을 조금 돌봐주고 있던 노랑할배라는 인물이 있어요. 신구가 연기하고 있는. 딱 보자마자 무역이를 보고 네 엄마랑 눈매가 똑 닮았구나. 바로 알아보는 거죠. 개떡같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알아? 존댓말 못하거든요 지금. 우리 엄마 알아? 너 삼겹살 먹어봤어? 이러고 삼겹살이랑 소스를 딱 막 먹여줘요. 삼겹살 한 입을 주고 어때? 베이컨보다 맛있지? 이랬더니 무역이가 그래 네가 한국인이란 뜻이야. 이런 식으로 스몰 토크. 그래서 우리 엄마에 대해서 뭐 우리 엄마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 했더니 그렇지 너희 모자도 만날 때가 됐지. 와 이래. 그래가지고 바로 한 큐에 알게 돼요. 우리 엄마가 누군지. 엄마가 누구냐? 오드리잖아요. 오드리가 누구냐? 대한민국의 1타 배우. 너무 잘 나가는. 그리고 아들은 탑 가수인. 그래서 멀리서 봤는데 너무 잘 사는 거야. 근데 무역이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너무 못 살아서 우유를 사 먹일 돈이 없어서 너라도 부잣집에 가서 잘
살아라라고 해서 보내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잘 살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버려졌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치.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그냥 쓰레기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거구나. 게다가 걔한테도 아들이 있어. 근데 저 아들은 나랑 삶이 너무 다른 거죠. 모두가 얘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무 분노에 찬 거예요. 나 집에 돌아가서 친구 목을 조르면서 나한테 왜 알려줬냐. 어이구. 따져 물었자 답이 어딨어. 버린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렇지. 무혁이가 이제는 오드리네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오드리네 집에 딱 찾아가지고 띵동띵동 눌렀어. 그럼 누가 나와요? 그만. 자지마! 은채? 은채가 나온 거죠. 은채도 같은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나왔는데 호주 맞죠? 이랬는데 내가 부잣집이냐? 어쨌든 그 앞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약간 은채는 거기서부터 약간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호주에서 나를 못 잊고 찾아왔구나. 너무너무 순진하죠. 어떻게 알고 찾아와? 근데 뭐 주민등록증을 보긴 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렇게 귀한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무혁이는 계속해서 그 집 앞을 서성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계속 둘이는 만나게 되는 거죠. 은채가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밥 먹었어요? 이러면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우리 집에 초대를 해. 근데 우리 집에 가야 되잖아. 우리 집 지하방 가는 길은 이쪽인데 오드리네 집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얘가 막무가 되거든요. 막 아저씨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아저씨. 근데 난 항상 은채가 뭐 아저씨라 그래가지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은채도 25이에요. 예송이들이에요 예송이들. 예송이들. 그래가지고 아저씨 안 된다고요? 어떻게 이랬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좋고 엄마와 윤희의 사진이 크게 걸려있는 거죠. 그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막 눈물을 흘려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뒤에서 오드리가 집에서 이제 2층에서 내려오죠. 막 이제 영화를 보다가 운 거야. 오드리가? 그래서 정말 너무 슬퍼. 너무 그 인생이 기구하지 않니?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 뒤돌아 서 있는 게 이제 무혁이가 아니라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아들! My son! 엄마 좀 위로해 줄래? 아들! 막 이래. 아들! 엄마랑 쇼핑하러 가자. 그래서 딱 봤는데 딱 두드러 섰는데 자기 아들이 아닌 거야. 그리고 근데 처음 본 남자가 울고 있어. 그리고 뭔가 그 눈빛이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아. 그런 눈빛을 보고 되게 마주치는데 저 사람 누구니 은채야 이랬는데 몰라 대충 얼버무려. 근데 왜 나를 저런 눈빛으로 보느냐고. 그래서 그냥 일단 그렇게 일단락이 됐어. 그렇게 그게 첫 만남이었거든요 술에.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누나가 또 사고를 친 거예요. 같이 옷을 사주겠다고 1,000원으로 2만 원짜리 옷을 사겠다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봤는데 그 오드리의 삶과 내 누나, 갈치 그리고 내 삶이 너무 달라서 그 안에서 이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나 달랐으므로 그들의 삶이. 그런 교차되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뭔가를 결심하게 된 거죠. 무혁이가. 뭔가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오드리한테? 당신이 나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뭔가를 결심한 것 같아요. 윤희를 계속 쫓아다니게 돼요. 왜냐면 본인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윤희 그렇지. 자리가. 그래서 윤희를 계속해서 쫓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 초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윤희의 마음을 민주가 받아주느냐 마냐인 거예요. 아까 호주에서 돌아오면서 둘이 사귀기로 했잖아요. 근데 민주는 날라리잖아. 그러니까 그래 너랑도 만나줄게 였던 거야. 얘는 남자가 또 있어. 그냥 원 오브 댐이구나. 얘가 이제 다른 드라마 연기하던 남자랑 또 스캔들이 난 거야. 나랑 사귀던 와중에. 그래가지고 윤희가 존나 빡쳐가지고 그 촬영장으로 달려가요. 얘냐고 선택하라 그래 막. 너무 짜증나잖아. 근데 사실 민주한테 사랑은 게임이거든요. 자기가 그래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이라고. 옛날 예티가 나죠. 20년 전 드라마야. 딱 20년 전. 약간 파리의 연애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그 뒤에가 연못이었어. 그래서 그러면은 뭐 날 먼저 구하는 사람이랑 사귀겠다 이런 느낌처럼 수영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가 뛰어들자마자 윤희도 막 이제 뛰어들어요. 잡으려고. 근데 둘 다 수영을 못해.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남자한테 은채가 빨리 들어가라고 둘 다 수영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구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은채가 자기가 구하려고 목걸이 끌고 이제 자기가 뛰어들려 찰나에 누가 허리에 손이 싹 들어옵니다. 들어가지고 탁 돌아보니까 무혁이야. 무혁이가 빵모자 벗으면서 은채한테 딱 씌워주고 제가 후 해가지고 푸칙해서 그 둘을 구해내요. 그리고 셋은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근데 무혁이까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얘 부제를 붙였어. 약한 놈들의 전쟁이라고. 존나 약해요. 비 맞으면 뭐 병원 가야 되고 다 너무 약해요. 면역력이 다들 낮았나 보죠. 나란히 셋 다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수작질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무혁이가 윤희한테 이제 수작이 들어가요. 이제 갑자기 막 농구장 앞에서 농공을 탁 던지면서 네가 걔냐? 이러면서 형이 저희 구해준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둘이 막 야, 너 수영도 안 배워 뭐였냐? 그래서 방방방방. 너 형 없지? 너 내 동생이라 했는데 생각해보고요. 봐서요.
뭐 이러면서 둘이 막 이렇게 막 청춘 드라마 같은 클리셰죠. 윤희가 무역을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동생? 할게요. 막 이래. 둘은 이제 형 동생을 먹게 돼서 둘이 되게 친해지게 돼요. 막 수영도 무역에 가르쳐주고. 그래서 같이 있다가 민주의 스캔들 기사가 또 터진 거야. 바쁘다? 최윤은 장난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간 거야. 그래서 이제 무역이가 윤희를 데려다줘요, 민준의 집에. 근데 이제 민준의 집에 누가 있었냐? 이미 지금 은채가 도착해가지고 민주를 좁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 왜 그래? 너 그러니까 윤희한테 왜 상처 주지 마. 너 윤희한테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너 진짜 갈비뼈 부러뜨릴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윤희가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어디다 대고 누굴 때려 지금 이런 식으로. 너 싸가지. 민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 그랬지 내가 이러면서. 너 이제 내 일에 그리고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 이래. 잘랐어요. 그래서 나가 막 이래. 지 집도 아닌데 은채한테. 그러니까 자기를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존중이 없는 거죠. 진짜 철없고 지밖에 몰라요. 진심. 얘네 둘 다 똑같아. 그러고 이제 은채가 이제 울면서 집에서 나오죠. 그리고 상처받아가지고 길거리를 배회해요. 무혁이는 그런 은채를 따라다니거든요. 따라다니는데 근데 은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드라마에서 혼자만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떠냐면 울면서 그 집에 쫓겨났을 때도 민준의 집 앞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대신 들고 가서 버려주는 사람이고 자기가 울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길 잃은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찾아주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엄마를 찾아줘서 엄마를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찾아주고 그것까지 확인하고 다시 울면서 걸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유니버스에서 남을 생각하는 사람 은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혁이한테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엄마잖아요. 엄마, 길 잃은 아이 엄마를 찾아줬잖아. 그래가지고 뭔가 묘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존나 안쓰럽고 귀엽고 마음 아파요. 은채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은채를 점점 사랑스러워하는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왜냐하면 근데 이때까지는 일방적으로 상처받고 버려지고 치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자기랑 동일시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 네. 맞아. 윤희한테 상처받잖아. 근데 본인은 오드리한테 상처받았잖아. 그러니까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은채는 이제 너무 상처를 받았으니까. 근데 착각이라 할지라도 은채한테 무혁이라는 존재는 되게 소중했던 거예요. 아무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 아무도 내가 첫 번째가 아니야. 아빠, 엄마조차도. 근데 이제 뭔가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위해 뭐 호주에서 날라왔고 그런 식으로 뭔가 그게 착각일지라도 은채한테는 되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은채가 필요한 시점에 있었던 게 무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른 마음으로 마음을 피워나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둘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병의 커플도 사귀게 되고요. 그러니까 무혁이가 이제 몇 가지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윤희랑 친해지다 못해 윤희의 매니저가 됩니다. 뭐? 로드 매니저. 우와. 전개 미쳤다. 동시에 무혁이가 민주를 꼬셔요. 다른 사람인 척 분장을 한 다음에 존나 구시대적으로 그냥 그 방법은 설명해주고 싶지가 않아. 윤희가 가진 것들을 뺏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왜냐면 다 자기 거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서술은 크게 안 나오지만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스케줄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첫 번째 스케줄이 하필 들희랑 함께하는 스케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막 그냥 착잡한 마음으로 따라다녀요. 얘들이 이제 촬영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요. 그 선지국집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걸 먹어 봤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줌마가 손가락을 좀 담궈서 준 거야. 이렇게 손가락을 담궈서 주면 어떻게 해? 정말 더러워 막 이래. 그래가지고 막 순대가 띵 나왔는데 이런 건 나 뭐하고 오빠 이런 건 야만인들이나 먹는 거라고 정말 나 비상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식당 할머니가 열받아가지고 오드리 몸에 순대를 부어요. 손지랑 난리가 난 거죠. 그 상황에 윤희는 똥 싸고 있고 막 아들 찾고 나랬어요. 아들 어딨어 아들 막 이러고 난리 났는데 이제 그 소리에 무혁이는 사실 더 포악해진다 했죠. 성격이 약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 엎어버려. 아이고. 식당을 다 갖다 빻아버려요. 다들 얼떨떨하죠. 그렇게까지 할 건 없었다. 그렇지. 근데 이제 은채가 먼저 가세요. 저 주변에 사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네 집을 치워주러 간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서울까지 무혁이는 이들을 데려다 놓고 은채를 찾으러 다시 가요. 갔는데 이제 은채는 그거를 다 치워주고 몸이 아파서 쓰러지게 된 거예요. 하고 다 약한 놈들이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무혁이가 밤새 간호를 한단 말이에요. 약도 사다 먹이고 막 밤새 간호를 하고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왔어. 은채가 멀쩡해져서. 근데 그거를 이제 윤희가 그렇게 나를 간호한 거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알겠어 윤아 치사하지. 둘이한테는 스킨십이 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멀리서 또 이제 차부혁이 찍었네? 찍어서 스캔들을 내요.
결국 민주가 윤희한테 사실 은채가 너 좋아한다고 까발려버린 거예요. 당사자의 동의를 안 받고 네. 말해버린 거야. 그래서 윤희가 애한테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난 네가 내 앞에서 벗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너 다른 남자 내가 구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가볍게 얘기해. 남의 마음을 존나 쉽게 여겨버려. 상처를 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무혁이한테 전화해서 나 프로포즈 할 거니까 준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새끼요. 지밖에 모르는 새끼. 인성이 좀. 은채가 듣는 데서 그랬으니까 은채가 이제 나 남자 있어. 나 너 안 좋아해. 나 결혼할 남자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무예가 또 들은 거죠. 전화를 통해서. 그래서 대충 어떤 일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무혁이는 또 화가 난 거죠. 네. 그래서 그 프로포즈를 방해할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방해해서 결국 그건 안 됐어요.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민주는 또 무혁이한테 마음이 가고 있다요. 아 이거 내용이 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다. 계속 내 예상을 비껴가. 이게 20부작 중에 지금 아직까지 7화가 안 왔어요. 아 오케이. 뒤에는 좀 날리겠다는 얘기죠. 날린 공사 하겠다 이거죠. 네네. 뭔가 이런 상황들에 나는 얘랑 같이 안 살아야겠다 싶은 거예요. 네. 윤이랑. 왜냐면 평생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아프리카로 떠나겠다고 짐 싸서 집을 나와요. 와 종잡을 수가 없어. 아프리카로 간대요. 휴대폰도 놔두고 그 와중에 은채는 이제 무혁이가 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혁이를 찾아갔어. 저 아프리카로 갈 거예요, 아저씨. 왜냐면 아저씨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아니까. 최소한 예의를 다한 거죠. 예의가 있잖아요, 은채는. 그래서 갈게요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무혁이는 얘를 잡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려면 김치 담가지고 가. 이래버려. 네. 그래서 은채는 저 김치 못 담가 가다가 깍두기는 담글 줄 아는데 이래봐요. 왜냐면 마음이 착하잖아. 그래서 같이 장을 보러 가요. 그래서 그 장을 보러 가는 상황에서 무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둘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서로 본디드 연결되고 있죠. 장을 보러 온 것들을 이제 집으로 가져왔는데 그 집에서 이제 석영이랑 갈치를 만나게 돼요. 석영이가 또 그날도 바지에다 쉬를 한 거예요. 아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누나 바보야? 뭐 이러고 있는데 은채는 무혁이한테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냐면서 이렇게 딱 하고 석영을 너무 잘 챙기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오줌 싸요 언니 이러면서 너무너무 잘 챙기는 거야. 갈치랑 석영이를. 이제 그러고 이제 몰래 이제 밤에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무혁이가 뒤에서 이제 끌어안고 이제 7화 이제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와우. 가지마. 가지마라 은채야. 가지 마라 은채야. 은채라고 부른 게 아마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럼 원래 뭐라 불렀나요? 돌팅이. 은채가 거기 마음이 약간 잡힌 거야. 당분간 이제 그 집에 있게 돼요. 어이구 집을 걷다 푸는군요. 그래서 잠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 무혁이는. 이제 같이 그 갈치랑 엄마가 김밥 장사로 삶을 연명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밤새 이제 김밥을 싸고 이제 갈치가 같이 지하철역 앞에 나가가지고 팔고 네. 그 조만한 애가 1,000원이에요 1,000원 이러면서 그러니까 더 대비가 되는 거죠. 오드리의 삶과 그렇지. 자기 누나 자기 조카 그리고 내 아이 삶이 김밥도 같이 싸고 무혁이한테는 한글도 가르치고 갈치 숙제도 봐주고 뭔가 너무 이제 은채한테 막 어떤 거를 보고 있는지 알겠어. 네. 사랑과 엄마를 같이 보고 있는 거겠죠. 참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긴 한데 어쨌든 드라마는 그렇게 그려져 있다. 근데 사실 은채도 그 안에서 행복하거든요. 왜냐면 전부 다 나를 신경 쓰는 사람들 사이에 있거든. 나는 들러리일 뿐이거든, 이 세계에서. 근데 나는 그 안에서 주인공인 것 같아. 은채도 그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약간 사랑의 음투가 있었겠죠. 그렇지. 귀여운 시간을 보내는데 뭐 어떤 이유로 은채가 어쨌든 집에 다시 잡혀 들어가게 돼요. 네.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어떻게 얘기할 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석영이가 어쩌다 오드리 집에 갔단 말이야. 네. 자기 딸이잖아. 근데 얘를 도둑으로 몰아요. 아이고. 오드리가. 또 무혁이는 빡이 돌아가지고 이제 민주를 차에 태우고 있었는데 비가 오던 날에 그래서 윤희가 내리라 그래 민주한테. 그 옆에 있는 새끼 누구야? 내려 그랬는데 얘가 내리지 마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상태에서 비를 쳐맞고 그 앞에서 기다렸는데 끝내 민주는 안 내렸어. 왜냐면 민주는 무혁이한테 마음이 더 커졌거든. 어허. 윤희보다도. 그래서 빗속에서 소방받게 돼요. 그 다음에 결국 포기하고 다시 자기 차로 돌아가서 집까지 울면서 운전하는데 운전하는 사이에 사고가 났습니다. 어이구. 사고가 크게 났지만 사고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심장에 병이 있는 거예요. 심장병. 우와. 심장을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병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가족들의 병원살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누가 더 약하냐, 누가 더 염치가 없냐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네. 윤희가 그때부터 뭐라 하는지 알아? 갑자기 은채를 사랑한대요. 에? 네 목소리가 나를 살렸다. 뭔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됐다는 식으로 극이 전개가 돼요.
난 존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존나 영치가 없다고요. 오드리도 그 전까지 은채를 진짜 개 들러리 취급했거든요. 그냥 얘 배필로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얘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은채랑 뭐 결혼시키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혁이도 그새 계속 몸은 더 안 좋아지고 있죠. 맨날 쓰러지고 맨날 토하고. 근데 이제 또 윤희가 이런 식으로 은채를 잡으니까 은채는 또 마음이 약해서 윤희의 말을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무혁한테 가고 있었지만 얘가 이렇게 아프니까 내가 너한테 최선을 다해야겠지 해서 얘가 막 갑자기 여자친구인 척 굴어 은채를. 근데 그걸 그냥 쪼를 다 맞춰주고 있는 거죠. 간병하면서. 그게 짜증나. 간병을 다 하면서 막 옷 갖다 주고 끌려다녀줘요. 무혁이랑 은채랑 그 만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무혁이가 뭐라고 하냐면 은채한테 나랑 놀자 그래요. 내 심장 윤희한테 줄 테니까 놀자. 내 심장 떼서 윤희 줄 테니까 나한테 올래?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 백그라운드 없이 은채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농담하는 거 같잖아. 뭔 소리야. 안 그래도 짱나 죽겠는데 니가 짱나게 할래?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무혁이는 100% 진심이거든요. 왜냐면 뭐 내 동생이기도 하고 내 엄마가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뭔가 일단 은채 네가 고통스러워 보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얘한테는 농담이 됐던 거였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꼭 죽어 아저씨. 꼭 죽어서 윤희 살려줘. 약속 지켜 아저씨. 막 이래. 화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나중에 후회하게 당했지만. 근데 뭘 모르니까 하는 말이죠. 어떻게 알아 그 아저씨가 시한문지. 또 말해주던지. 진심인지 몰랐잖아 그 말이. 무혁이가 뭐라고 하냐면 난 너랑 노는데 내 심장을 걸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둘이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은채네 아빠가 무혁이가 아들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시한부라는 사실 둘 다 알게 됩니다.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막 자꾸 이 오드리가 무혁이한테 막 너 꺼지라 그러고 막 쌍욕하고 진짜 너무 나쁘게 굴어. 내가 얘만 보면은 아주 속에서 부리침이라. 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나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얘가 사고 난 게 무혁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맞긴 한데 근데 안 탓하고 싶은 거겠죠. 아니, 그래서 해가지고 막 너무 그렇게 하니까 너 그러지 마.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쟤 어차피 뭘로 못 살아.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자마자 갑자기 오드리가 존나 신난 거예요.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는 거야. 갑자기 쇼핑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옷 사들고 막 무혁이네 집으로 가요. 가서 뭐라 하냐면 저번에 석영이를 도둑으로 몰았잖아요. 그 일을 너무 내가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하면서 막 옷도 주고 막 무혁이한테 약도 주고 심장에 좋다는 약을 주고. 진짜 최악이거든요. 근데 뭐 엄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백번 양보해서. 엄마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염치 없죠. 나빠요 남의 목숨을 이해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석영이랑 이제 갈치랑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죠. 오드리랑. 근데 오드리가 약간 묘한 감정을 느껴요.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어? 너무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어떤 익숙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피는 서로 끌린다라는 말을 드라마에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사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외향적으로 석영과 오드리가 실제로 닮기도 했어. 아 그래요? 그리고 석영의 눈매와 무혁의 눈매가 또 닮았어요. 셋이 눈매가 똑같아. 이제 그 사실을 나중에 무혁이 알고 나서 자기한테 심장에 좋은 약을 준 걸 알고 나서 너무 짱나잖아요. 애초에 주려고 막 자기가 확인도 다 해서 줄 수 있는 심장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그렇잖아. 근데 그래도 안 주겠단 말 안 하고 그냥 오드리를 찾아가서 내가 심장 줄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일단락이 돼요.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은채랑 무혁이랑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를 알고 나서는 은채를 막 집에 감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아저씨 진짜 이상해.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무혁이랑 석영이를 갖다 버리는 게 본인이에요. 여기서부터 반전이 하나씩 공개가 되는데 오드리는 애들이 죽은 줄 알아요. 애들이 쌍둥이인지도 모르고 애를 한 명 낳은 줄 알았는데 그 이제 오드리의 엄마가 바로 갖다 버리라고 한 거야. 얘한테, 아빠한테. 그래서 은채네 아빠가 걔네 둘을 보육을 갖다 버리고 그거 화장했다 그래, 애는. 오드리는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약해서 죽은 줄 알아요. 아 그럼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 아저씨가 한 거죠. 오드리 엄마는 왜 버리라고 그랬어요? 불륜에서 태어나는 애였거든. 아 어떤 가정이 있는 감독과 3년 동안 사랑에 빠져서
가지게 된 애였거든. 그래서 지독한 스캔들이니까 엄마는 그걸 갖다 버리라고 한 거야. 애가 빨리 애 줘요. 애 돌려줘. 이랬는데 이미 화장했다 이러고. 그러니까 본인이 손 쓸 새도 없이 그냥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근데 어떤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순간도 많았는데 계속해서 모른 척 하고 있고, 얘는 이제 죽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가 버렸던 애고, 그러니까 얘랑 못 만나게 감금을 하기도 하고. 이 아저씨가 나중에 가서는 제일 이상하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오드리가 이제 또 이제 석영이한테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너 정말 그럴래? 너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 무혁이한테도 그러지만 무혁이 이제 곧 그냥 죽을 밥 거라고. 먹고 있다가 죽는 거밖에 방법이 없대 무역인.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얘가 들은 거야, 은채가. 맨날 최근에 무혁이한테 밉게 말하고 아저씨 꼭 죽어. 죽어서 윤희 살려줘. 막 이랬는데 사실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고 아저씨한테 가줘. 아니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한 번도 은채가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항상 타인의 의견에 따라왔어. 끌려다녔단 말이야. 결국 이런 상황이 오니 참여하게 아저씨한테 가서 이 도깨비 전에 은채가 있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저씨. 사랑해요. 근데 받아줄 수가 없지. 뭐 여기 나 이제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서로 받아줄 수가 없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윤희가 혼자 있는 무혁이를 찾아와요. 차무혁이 자기 형이라는 걸까지 알게 됐어. 오. 그래서 반전이 여기서 또 하나가 발견이 되거든요. 윤희는 입양아였어요. 입양아였어요. 아. 어머니, 무혁이와 윤희가 죽습니다. 당신이 어쩔 수 없이 버렸던 아들 무혁이와 그 무혁이를 못 잊어서 그 아들 대신 키웠던 윤희가 함께 죽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입양아야 나. 근데 여태까지 이 윤희의 캐릭터를 설명드렸잖아. 얼마나 철없고 염치 없어. 근데 자기가 데려온 자식을 그만큼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키울 수 있었으면 그렇게 키웠겠죠? 그러네요.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것처럼 굴었거든요. 네. 나를 죽이고 내 아들을 살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로.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전말들이 다 밝혀지면서 이제 다 알게 되죠. 오드리가 자기가 버리고 싶어서 버렸던 게 아니고, 이제 이 오드리라는 캐릭터가 정말 얼마나 입체적이냐면 진짜 밉잖아. 너무너무 밉잖아. 근데 이제 차무혁이랑 이제 같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기 전에 차무혁이 갑자기 밥 달라 그래. 한 번도 엄마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잖아요. 밥 달라 그러는데 밥 없어. 너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하고 싶니? 못 이긴 척도 라면을 끓여줘. 아. 해주세요 밥. 뜨거워. 그래서 라면 울면서 먹고 있는데 찬밥이라도 말아줄까? 막 이래. 뭔가 이 사람이 안 버렸으면 진짜 잘 키웠을 것 같아. 무혁이랑 석영이를. 정말로 번듯하게. 근데 어쨌든 이들의 출생은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았잖아. 근데 어쨌든 넓게 봐서는 모든 자식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러니까 벌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캐릭터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얻어먹은 밥이 라면이고 그걸 다 먹지도 못해요. 왜냐면 토끼가 치밀어 올라서. 그래서 이제 복수하려는 마음은 이제 없는 거죠. 자기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고. 친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친구는 사실 신문 기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부터 얘네 엄마가 누군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드리의 스캔들을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묵힌 거죠. 한탕하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석영이와 갈치를 돌보고 무혁이가 왔을 때는 이제 막 출판 계약도 하면서 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캔들이 될 거야 하면서 출판 계약도 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이걸 나는 터트릴 거야. 나 한 건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었는데 근데 무혁이가 죽기 직전에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요. 돈다발을 보내면서 아저씨 내가 이 돈 다 줄 테니까 그거 책 내지 마. 이렇게. 결국엔 남은 가족들이 더 상처받지 않기를 원한 거겠죠? 그래서 결국 오드리는 끝까지 몰라요. 끝까지 몰라요. 자기 자식이 죽을 때까지. 석영이가 자기 자식인지 몰라요? 몰라요. 우와. 끝까지 모두가 입을 다문 거예요. 최윤도 입을 다문 거예요. 대단한데요? 무혁이가 이 아저씨가 버린 걸 알게 됐을 때도 자기가 이제 버린 일에 대해서 내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벌 받을게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드라마에서. 그래서 뭔가 마음에 상처였던 사람들은 다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엔딩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 소설이. 그래서 엔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안 나요. 결국에는 이제 무혁이는 죽게 되죠. 시한부였으니까 안 죽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죽었고 그렇게 1년이 지나요. 윤희는 다행히 건강해졌어요. 막 1년 뒤에 팬미팅도 다시 해요. 둘은 친구로 잘 남게 됐고 호주에 은채 혼자 여행을 간 거예요. 캐리어 읽고 우리 그 무혁이랑 같이 다녔던 길들을 다시 이렇게 울면서 막
1년이 지났는데도 모두가 이제 안정기를 찾았어요. 다들 행복해 보여. 근데 은채는 1년 동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여기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여기의 무덤 옆에 이제 꽃을 두고 은채도 누워요. 아, 무덤이 호주에 있어요? 네. 어. 이거 놓고 그대로 죽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사 장면이 나오는데 막 호주 멜버른의 어떤 한 묘지에서 한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엄마가 소름 돋았어. 죽어요?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그 나레이션이 깔리는데 평생 외로웠던 그를 여기서 혼자 둘 수가 없겠습니다. 지독하게 외로웠던 그를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에 이번 한 번만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벌 받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가서는 만났겠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1년 동안 극복을 못한 거예요, 은채가. 극복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따라 죽어요. 그래서 결국에 은채 아빠 벌 받게 됐습니다. 네. 자기 딸의 목숨으로 자기가 어려서 했던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오씨. 잘못을 하면 모두가 벌을 받았어요. 오. 오들이 벌 받았죠. 자식 죽었잖아요. 은채 죽음으로써 아빠도 벌 받았잖아요. 다 벌을 받았어요. 윤희도 민주도 은채라는 사람을 잃었고 진짜 불쌍한 건 석영이랑 갈치인데 그렇게 됐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신구의 정체도 밝혀지거든요. 네. 신구가 그냥 그저 그런 기회주의자 신문 기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불륜을 했잖아 오드리가. 불륜을 한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오빠였던 거야. 내 동생이 영화 감독이랑 결혼을 했는데 3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군. 와. 그래서 이 전말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와. 진짜 지독하다. 그래서 징벌을 하려고 한 거였죠. 벌을 주려고. 그런 뭔가 반전들이 계속해서 숨겨져 있고 이 드라마는 사실 그 OST도 그렇고 겨울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그 막 서러운 마음. 나중에는 오드리도 사실은 불쌍하거든요. 얘가 막 밥을 주고 나서 라면을 또 남기고 왔어. 그래서 미스터 차는 정말 내가 좋아할 수가 없어. 차려달라더니 배고프다는 이것도 남기는 거야? 그래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또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막 울어. 갑자기 막 나 왜 이러지? 나 정말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정말? 뻑뻑 오열을 해요. 그 사람도 불쌍해. 맞아,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불쌍해. 물론 불륜을 했지만. 서강이도 너무 불쌍해. 갈치도 불쌍해. 그 나중에 이 둘은 무영이가 죽게 된다는 걸 알고 맨날 죽지 마 하면서 웃단 말이야. 싸가지 둘만 남겨질 거잖아.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런 드라마였다. 웬일이야, 진짜. 좀 충격적이신가요? 아니, 저는 사실 그때 그냥 TV를 돌리면서 봤을 때 잠깐 장면만 보고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으니까 기억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말문이 막혀본 적이 많이 없는데 말문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잘 됐나 모르겠어요. 제가 빠르게 말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뭐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빠진 부분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보충해 주시고 틀린 부분은 그렇게까지 틀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주시고 큰 오류라면 말씀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안하다 사람한테 겨울에 맞춰서 한번 봤는데요. 나는 못 볼 것 같다. 나 너무 재밌게 이제 보는 게 느껴져가지고. 옆에서 내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재밌게는 아니고 슬프게. 슬프고 재밌게 보고 있는 게 느껴져서 이거 보고 나면은 나도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들으니까 나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감정 소모가 심할 것 같아. 빡셉니다. 근데 진짜 빡세다. 이게 여운이 너무 기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